중국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 편하다.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동급으로 보면 안 된다고.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불가능합니다. 가짜 중국 전문가들을 판별해내는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천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조금 쉬어가는 개념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올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나라 대기업 주재원분들, 현지 교민분들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중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부담과 두려움만 생길 뿐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 편하다. 즉 이런 분들 말씀은 뭐냐면 중국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중국은 이렇다. 중국에 대해서 쉽게 비판한다는 말씀인데요.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중국을 알면 알수록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20년 넘게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 역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국은 중국 관련된 사람들끼리 알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다양한 글도 쓰고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된 게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그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변했고요. 스스로 굉장히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사실은 뭐냐면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정말로 국민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한테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한국은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에 대한 주권, 그 다음에 결정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 때는 한국이 잘 안 보였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하고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중국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중국은 정치체제가 한국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중국은 엘리트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중국의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일들만 조금 관심을 갖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산당에서 선발된 엘리트 간부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 제가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이고요.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중국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느끼는 거는 엉뚱한 방향으로 중국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냥 뭐 멕시코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일부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한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밀접한 나라고요. 문화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냥 인적 교류도 너무 많아질 나라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객관적인 사실을 요약을 해서 다른 국민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활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중국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 국가 체제를 굉장히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다른 여러 이웃국가 혹은 수많은 다른 나라하고 동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데다가 유독 한국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 환경 문제도 있죠. 산업 문제, 산업계의 경쟁력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번에 코로나 같이 질병 문제, 연관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중국하고 상관없어,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러셔도요, 여러분 주변에는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을 꽉 채우고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하나의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 그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5년도였고 영어 제목은 War of the World, 우주전쟁인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외계인하고 싸우는데요. 이 외계인이 보통 이제 지구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외계인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자 이 외계인들이 나와서 이제 인류하고 싸우고 이런 건데, 제가 절대로 중국이 외계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사과를 해드릴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게 꼭 이 톰 크루즈 영화에 나오는 이 지구인들이 외계인을 받아들이는 거와 비슷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마냥 피하기만 하고 중국을 이해할 수 없는 뭔가로 자꾸 규정을 지으면서 비판만 하는 거는요,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국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가, 그 의문들을 중국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중국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잘못하면 인터넷에서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중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은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상당 부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언론 매체가 일부러 반중 감정, 혐중 감정을 조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재가공을 해서 국민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바쁜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또 이랬다더라, 중국이 또 이런 나쁜 짓을 했더라, 중국이 또 이런 한심한 짓을 했더라,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계속 접하는 거죠. 전체 중국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금 같은 드라마로 유명한 이제 이영애 씨가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이영애 씨가 진짜 최고의 미녀하고 또 탑스타고 이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영애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영애 씨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영애 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영애 씨 옷에 조그만한 바풀 같은 게 하나 묻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바풀만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풀을 붙이고 다닐 수 있냐, 이영애 씨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이영애 씨는 바풀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영애 씨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장점과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고, 이영애 씨가 어떻게 훌륭한 연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바풀만 계속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것들이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개 유튜버
인 저 혼자의 힘으로 그런 분들하고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은요,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한테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정보입니다 라는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민주화에서 많이 앞서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중국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화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든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으로도 뭐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히려 한국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민주화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중국 거는 무조건 안 배워 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괜찮은 게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인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심이 후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중국에서 지식이라는 거는요, 공개가 되기 어렵고 사람들의 문턱을 높여놔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식의 민주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다른 분야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런데 중국과 관련된 분야, 뭐 정치라든지 뭐 일부 사회적인 내용, 그런 것들은 제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한국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겪어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요,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학원에서 딱딱딱 정리해 주듯이 이것만 알면 돼, 이런 식의 그 지식 전달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내가 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좀 이렇게 동태적인 것과 정태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좀 정태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데 동태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회 문화상 그게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딱딱딱 결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를 가지고 봅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일로 갔고 그 다음에 일로 왔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본인이 뭘 배우시거나 본인이 뭘 경험하시거나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거나 이럴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은 딱 이겁니다 라고 규정지어서 말하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중국에 대해서 뭘 알아가실 때 뭔가를 알았다 라고 해서 중국은 이거다 라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안에서 트렌드를 보실 줄 알아야지 중국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얼마나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중국 전문가분들 강의도 가서 들어보고 실제로 겪어도 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제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가짜 중국 전문가들을 판별해내는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딱 이거다라고 규정짓는 분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중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지식인이거나 이런 분들도요, 도대체 지금 중국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토론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 생각에 지금 중국은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실체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는 어떤 그 트렌드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서 저 차코페페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